자, 이제 저희가 그 제약 조건의 종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제약 조건은 포린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자, 포린키 제약 조건이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EMP 테이블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시면 원래 EMP 테이블에는 14명의 그 직원들이 있었고요. 부서 번호들이 20번이나 30번이나 혹은 10번. 이렇게만 부서 번호들이 지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해서 그 직원의 레코드를 테이블에 인설트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부서 번호는 회사에 없는 부서 번호가 입력이 되면 그건 잘못된 데이터겠죠. 그런 경우를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진 데이터예요. 왜 그러냐 하면 DEPT 테이블을 보시면 데이터가 부서 번호가 10번, 20번, 30번, 40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원이 입사를 해서 부서가 배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50번이라고 하는 행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로만 인설트가 되어야 돼요. 그런 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인설트가 될 때 10번, 20번, 30번, 40번 이외에 다른 숫자들은 입력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foreign key예요. foreign key. 네, 이해되셨습니까? 음. foreign key의 역할은요. 여기 있는 숫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값이 있으면, 포린 키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으면, 다른 테이블을 찾아가서 그 값으로 유일한 행 한 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자기 테이블, 내 테이블인 거예요. EMP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그러면 숫자 한 개가 딱 주어지면 그 숫자로는 유일한 직원 한 명이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머리 키인 거고요. 인 거고. 포린 키는 같은 값들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이 EMP 테이블에서 보시면. EMP 테이블에서 보시면 DEPT NO는 20번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20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면 DEPT 테이블로 가면 오직 행은 몇 개?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서는 어떤 그 제약 조건이 있는 컬럼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냐면 프라이머리 키 설정이 있는 컬럼에만 포린 키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음,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 때, 자, 우리가 EMP랑 DEPT 구조를 비슷하게 가져가서 테이블을 만들 건데, EMP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DEPT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자, EMP 테이블을 만들면서 DEPT NO의 포린 키다 라고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DEPT 테이블도 없는 상태에서 EMP 테이블이 DEPT NO가 다른 테이블을 창조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포린키 제약 조건을 안 줄 거라면 그냥 뭐 EMP를 먼저 만들든 DEPT를 먼저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테이블을 만들면서 포린 키라고 하는 걸 주려면 이 컬럼은 누군가의 다른 컬럼의 프라이머리 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테이블을 만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순서가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컬럼을 갖는
참조라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테이블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참조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테이블인 EMP는 나중에 두 번째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린 키가 반드시 꼭 다른 테이블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EMP 테이블을 보시면 MGR 있잖아요. MGR. 자, MGR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EMP NO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으면 다른 컬럼에서 그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럼 MGR에는 포린 키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 프라이머리 키 선언이 먼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 선언이 먼저 되어져 있으면 다른 컬럼이 얘를 참조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MGR 컬럼에 있는 값은 EMP NO에 없는 값으로는 인설트를 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제약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아셨죠? 네. 내용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포린 키 제약 조건, 아까 말로만 말씀드렸던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포린 키는 보통 대부분은 다른 테이블인 경우가 많고요. 또는 같은 테이블일 수도 있어요. 네. 다른 테이블에 혹은 같은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 영어로는 re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reference. 참조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포린 키를 주는 목적은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 그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된 값들 이외의 다른 값들은 인서트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부서 번호라고 한다면 10번, 20번, 30번, 40번 이외의 다른 값들은 인서트 되지 않도록. 만약에 매니저 4번이다 그러면 직원 4번들의 없는 값은 매니저 4번으로 입력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게 포린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포린키의 역할은 데이터를 삽입할 때 프라이머리 키에 없는 값은 삽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포린키를 설정해도요. 거기는 중복된 값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널도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에 값이 들어간다면 그 값들은 어떤 다른 프라이머리 키의 일부여야만 되는 거예요. 네,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자, 다시. 자, DEPT-NO에는 널이 들어가도 돼요. 만약에 부서를 배치를 안 하겠다, 그러면 널이 들어가도 돼요. EMP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DEPT NO는 널이 돼도 돼요. 그 다음에 30번, 30번 이렇게 중복되는 값들이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크랑 난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포린 키는. 아셨죠? 포린 키는 유일한 것도 아니고 널이 아니다도 아니에요. 단 여기 있는 숫자는 들어가는 값은 DEPT의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된 값들 중에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포린 키예요. 그게 포린 키. 이해되셨습니까? 매니저 4번을 예로 들면, 매니저 4번에도 우리가 포린 키를 지정할 수 있는 컬럼인데, 널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없는 사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값들을 여러 개 가져도 돼요. 어, 앨런과 워드라고 하는 서로 다른 직원이 같은 매니저를 가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oreign key라고 하는 거는 유니크랑 낱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7692라고 하는 이 숫자 하나를 가지면 직원은 반드시 7692라고 하는 7902죠. 죄송합니다. 7902라고 하는 직원이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돼요.
7698이라고 입력이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7698이라고 하는 직원이 오직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그죠? 7698이 두 명이 있어도 안 돼요. 7698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값들은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에 있는 값들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포린 키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프라이머리 키에 없는 값은 삽입되지 않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프라이머리 키에 있는 값들로만 삽입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포린 키예요. 음. 그래서 포린 키를 만드실 때는 그 테이블을 만들면서 할 때는 그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테이블을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포린 키를 갖는 테이블을 나중에 생성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DPT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DPT 테이블을 먼저 생성하고 직원 테이블이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를 참조한다. 이 관계 잘 아셔야 돼요. DPT가 EMP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 테이블에서 그 부서 번호를 보고서 저기 부서 테이블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서 테이블이 먼저 있어야 직원은 부서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DPT 테이블을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EMP 테이블을 나중에 생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순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요. 우리가 HR 계정에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HR 계정의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직원 테이블이 있었어요. 직원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만 볼게요. 여기에 부서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테이블은요, 누구를 참조하냐 하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참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러면 딱 숫자 하나를 딱 부서 하나를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만 놓고 보면, 부서 테이블 먼저 만들어서 부서 테이블에다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포린 키 제약 조건을 설정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상호 참조예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매니저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 부서의 매니저가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매니저 아이디는 employees 아이디에 4번을 이렇게 4번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관계를 놓고 보면 누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직원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부서에서 매니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누구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누구를 나중에 만들어야 되고 이게 서로 그 순서가 정할 수가 없죠. 테이블이 서로를 상호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포린키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오전에 제가 어제였었군요. 어제 여기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테이블 간의 상호 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 그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인플로이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인플로이스가 디파트먼트를 참조한다. 반대로 디파트먼트가 인플로이스를 참조한다.
서로 참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먼저 크리에이트를 하고 누구를 나중에 크리에이트 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직원과 업무가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죠. 직원을 생성할 때 업무가 딱 인설트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업무 이름은 약속된 걸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업무가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원에서 컬럼 하나는 여기 있는 거를 참조하면 되죠. 참조라고 하는 게 찾아가는 거예요. 화살표로 찾아가는 게 참조예요. 이런 경우라면 잡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먼저 크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스를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서로 상호 참조하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두 번째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 이게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때는 테이블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제약 조건 설정 없이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포린 키 제약 조건 설정 없이 테이블들을 먼저 생성하고 어, 테이블들을 생성하고 그 후에 그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 조건을 안 주면 테이블만 먼저 만드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직원을 먼저 만들든 그 다음에 부서를 먼저 만들든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약 조건만 없으면. 그래서 테이블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가 B를 참조한다. B가 A를 참조한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크리에이트 문장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트 문장이 아니라 alter라고 하는 그 SQL 문장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서로 상호 참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번은 크리에이트, 2번은 얘는 alter 테이블이에요. alter 테이블. 이거는 내일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방법만 오늘 먼저 다룰 거예요. 시간상 1번만 먼저 다룰 거고요. 자, 부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부서 테이블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약간 흉내를 내서, 똑같이 만들지는 않을 거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예제, ex, 언더스코어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네. exDPT, exEMP는 없죠. exDPT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example, 부서 이런 의미예요. example, 부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컬럼 선언을 먼저 하고요. 컬럼 선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나중에 설정하는 요 방법으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딱 컬럼 두 개만 선언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넘버 타입 두 자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문자열 10바이트까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해서 컬럼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했고요.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했고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해야 되겠죠.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널이 되지 않는 그런 값으로 그 다음에 이름도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할게요. 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라이머리 키만 줄까요? 연습이니까 프라이머리 키만 줄게요. constraint, constraint.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이에요. EX, DPT, 프라이머리 키, 컬럼 이름은 ID. 좀 길긴 하지만,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EXDPT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ID 컬럼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제약 조건 줄 때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괄호 안에다가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죠. 제약 조건의 이름과 자, 여기까지가 제약 조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내용과 어떤 컬럼에 제약 조건을 설정할 것인지를 써주시면 돼요. 음. 뭐 정확하게 만들려면 네임에도 제약 조건을 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되죠. 네, 그러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요. 테이블 찍고 새로 고침 하시면 EXDPT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EXDPT. 아, EXEMP도 있었군요. 요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는 EXDPT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 하나만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인설트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서, 20번 부서 이렇게 인설트 두 개만 할게요. insert into exDEPT exDEPT 컬럼은 두 개 전부 다 넣을 거기 때문에 컬럼 이름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10번 부서 10번 부서 HR 이렇게 할까요? 인사부서란 뜻입니다. 인사부서 Human Resource 네, 이렇게 해서 엔터 삽입이 돼야 돼요. 삽입이 돼야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insert into exDEPT values 20번 부서 IT 부서라고 할까요? IT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네, 또 한 개의 행이 삽입이 됐죠. 네. 자, 두 개를 삽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커밋 일단 커밋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 거. 요거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테이블 주소는. 다른 테이블에서 나를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게 될, 나를 찾아오게 될 테이블을 먼저 만든 거죠. 그럼 이번에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번에는 무슨 테이블을 만들 거냐면, 포린 키를 갖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포린 키를 갖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방금 만든 EX, DEPT죠. EXDEPT 테이블의 ID 컬럼을 참조하는 테이블. 부서 번호 찾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부서 번호를 찾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있으면 해당 직원이 무슨 부서에서 일하는지, HR 부서에서 일하는지, IT 부서에서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서번호가 있으면.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건데, 우리 테이블 만드는 방법 몇 가지 했었어요? 이름 안 주고 그냥 바로 만들기. 그 다음에 이름 주면서 만들기. 세 번째는 컬럼들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름 주면서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었죠. 여기서도 테이블을 세 가지로 만들어 볼게. 여기서 테이블 세 가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름 없이 컬럼 선언 부분에서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방법이겠죠. 네. 자, 첫 번째, 어, 제약, 제약 조건, 이름 없이 컬럼 선언과 함께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포린키라고 명시할까요? 포린키 제약 조건을 주는 경우.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EX, EMP도 했었군요. 그래서 EMP 2번은 없으시죠?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EX, EMP 2번이라고 있는 분은 없으시죠? 어. 이렇게 만들게요. 테이블 이름은. 그러니까 숫자 붙여서 만드는 게 별로 좋지는 않죠. 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4번 이름 부서번호 딱 요렇게만 만들어 볼게요. 4번 이름 부서번호. 첫 번째 4번은 여기도 똑같이 아이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직원의 4번이니까 직원의 4번은 좀 커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제약 조건 주고 얘는 프라이머리티. 그러니까 DPT랑은 상관없는 거. EMP라고 하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티.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 이름 이름 여기서는 바차투라고 바차투 10글자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니까 포린키가 중요한 거니까 자 부서 번호 찾아가야 되죠. 부서 번호인데 그러면 ID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DPT ID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부서 번호 우리 두 자리로 만들었죠. 그럼 타입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두 자리. 자, 제약 조건의 내용은 foreign key인데, foreign key는 여기에 foreign key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선언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제가 foreign key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테이블의 primary key를 참조한다라고 했죠. 참조한다. 찾아간다. 그 단어를 써요. refer, run, seize. 그런 다음에 찾아가야 될 테이블 EX, DPT 테이블만 있어서 안 되죠. 이 테이블에 컬럼이 뭐냐도 있어야 되죠. ID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 S 들어갑니다. S가 들어가는데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혹시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하는 그런 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그 동사 사용할 때 1인칭, 2인칭, 1인칭이 나, 2인칭이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인칭이잖아요. 3인칭 현재를 할 때 동사 원형에다가 다 s 붙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얘가 주어. dptid라고 하는 컬럼은 reference가 동사 거기다 s 붙인 거 references 참조합니다. 참조합니다. 누구를? ex dpt 테이블을. 근데 테이블만 찾아가지 무슨 컬럼인지도 알아야죠. 프라이머리 키가 무슨 컬럼인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컬럼 이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죠. 어? 컬럼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컬럼에 대한 선언부란 말이에요. ID, 넘버이고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name 문자열입니다. dpt id 넘버입니다. 까지만 딱 돼 있는 건데 그 뒤에 설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은 참조한다. dpt 테이블의 id 컬럼을 이런 순서로 써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foreign key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기서는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이에요. 여기서는 같은 줄에 있을 때. 같은 줄에 있을 때에는 foreign key라고 하는 거를 쓰지 않습니다. 네. 이름 주지 않을 때요. 이름 주지 않을 때. 이름 주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생성해 볼게요. 생성. 생성됐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생성돼야만 돼요. 생성돼야 됩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안 되면 뭔가 여기 제가 쓴 거랑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거고요. 자, 제가 이름을 하나도 안 줬어요. 아이디에도 제약 조건 이름 안 줬고 DPT 아이디에도 제약 조건 이름 안 줬어요. 그럼 오라클이 알아서 만들어 줬겠죠? 그죠? 확인해 보시려면 테이블 찍고 새로 고침 찍고 그래서 EMP 2번 이렇게 열어보고 제약 조건을 보시면 8363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고 8364라고 하는 거는 DEPT ID라고 하는 컬럼이 foreign key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자, 그러면은 foreign key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위쪽에서 우리가 이미 그 HR이라고 하는 부서, 10번 부서 HR, 20번 부서 IT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EMP 테이블에다가 직원 정보를 인설트를 할 거예요. 우선 성공하는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insert into, insert into EX, EMP 2번. 모든 컬럼을 다 쓸게요. 그러면은 컬럼 이름도 생략하고 values, ID 또 천사, 천사는 없앰. 그리고서 부서 번호를 IT 부서에서 일한다라는 의미로 20번. 컨트롤 엔터. 삽입되었죠. 그러니까 데이터 무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20번 부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을 20번 부서에 배치해서 인설트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성공하는 거. 성공했으니까 커밋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실패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없는 번호 쓰시면 돼요. insert into ex emp 2번 values 프라이머리 키니까 겹치지 않게끔 2000번 뭐 이렇게 쓰고 이름 홍길동이라고 쓰고 10바이트 3309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부서 번호를 50번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네. 무결성 제약 조건 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이 더 나오는데 부모 키가 없습니다. 부모 키가 없. 그럼 이거는 부모 키가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가 자식 키.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 EMP 테이블. EMP 테이블이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 뭐부터 만들었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DPT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DPT가 있어야 EMP를 만들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어, 내가 태어나려면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태어날 수 있죠. 맞아요? 그죠? 그거예요. DPT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부모 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모 키라고 얘기하는 거고 EMP 테이블의 ID, EMP 테이블에는 foreign 키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여기를 자식 키라고 얘기를 한다. 페어런트, 페어런트, 그 다음에 차일드 이런 의미로 그래서 부모 키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내가 인설트 하려고 하는 값이 프라이머리 키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 메시지 중에 부모 키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EMP가 참조하는 테이블에, 이게 참조한다. 화살표 있죠. 참조하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이런 값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게 포린 키의 역할입니다. 부서가 없으면 그 부서로는 그 직원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에러 나는 코드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X, DPT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에 50이 없기 때문에 어, 값, 값 50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50번 컬럼이 없기 때문에 50번 부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50번 부서가 없기 때문에 50번 부서로는 직원을 인설트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포린키 역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에러가 나는 거는 이제 테스트는 요거 하나로만 테스트하고 끝낼게요. 끝내고 두 가지 더 해봐야 되겠죠? 네. 자, 혹시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제약 조건을 만들 때 제약 조건 이름을 컬럼 선언 옆에다가 컬럼 선언과 함께 제약 조건 이름을 설, 설정하기. 제약 조건 이름과 내용을 설정하기.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테이블 만드는 문장만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만들어주면 되죠. 없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EMP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MP 3번. 자, 구조는 똑같이 할게요. 컬럼은 세 가지 할 거예요. ID라고 하는 컬럼, name이라고 하는 컬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PT, ID라고 하는 컬럼. 이렇게 세 개의 컬럼만 만들 거예요. 위쪽이랑 똑같이. 자, 컬럼 선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 넘버 네 자리, 그 다음에 네임은 문자열로 할 거죠. 가차 투 10자리. 그 다음에 부서 아이디는 그 부서 테이블에 있는 종류, 그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게 숫자 2자리. 이렇게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니까, 그죠? 여기니까. 물론, 여기도 줄까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이름과 함께 주는 방법은 constraint, 그리고 이름을 만들어주면 되죠. EMP 3번, EX EMP 3번이라고 할까요? EX EMP 3번, 프라이머리 키, ID.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만든 거죠? 제약 조건 내용 주시면 되죠. 프라이머리 키. 이게 제약 조건의 내용. 여기까지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주는 거고, 여기가 제약 조건의 내용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뒤에 컬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선언할 때 같이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쉼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쉼표 끝난 게 아니에요? 쉼표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그 구분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 이름 쓰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컬럼 선언과 함께 제약 조건 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줄 거죠. 음. 그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내릴게요. 이렇게. 쉼표만 없으면 돼요. 쉼표만 없으면. 자, 여기도 좀 내려서. 자, 이름 주는 거죠. constraint. EX, EMP 3번이 가지고 있는 foreign key 이렇게 할 거예요.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이름은 DPT ID. 좀 되게 긴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EMP 3번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foreign key가 걸려있는 컬럼 이름은 DPT ID.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쓴다 그랬어요? 그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제약 조건의 내용을 써주는 거고 그 제약 조건의 내용이 같은 줄에 있는 거죠. 같은 줄에 있는 건 references. 똑같아요. references 그 뒤쪽에 쓰는 건 똑같아요. 누구? EX, DPT 테이블 그리고 무슨 컬럼? ID 컬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컬럼 컬럼인데 참조한다. DPT 테이블의 ID 컬럼을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그 중간에 뭐가 더 들어간 거다? 이름이 더 들어간 거다. 인 것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중간에 더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컬럼이 어떤 테이블에 무슨 컬럼을 레퍼런스 참조한다. 이렇게 하면 얘를 생성할 수 있어요. 네, 생성되었습니까? 제일 마지막 로그를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로그를 보시면 돼요. 생성 됐죠? 네, 그러면 이거 그 포린 키로 동작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EX, EMP 3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EX, EMP 3번에 제약 조건 탭을 보시면 제약 조건 종류 중에 우리가 만든 이름으로 foreign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18분이니까 2분 남았는데, 자,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수업 시간을 꽉 채우는군요. 자, 제약 조건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컬럼 선언 따로. 그죠? 컬럼 선언 따로. 그 다음에 포린 키 제약 조건 따로. 포린 키 제약 조건 따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create table EMP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컬럼들대로 먼저 다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은 제약 조건들대로 따로 모아두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ID는 넘버 네 자리. 여기까지가 첫 번째 컬럼. 이걸로 선언 끝. 그죠?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이걸로 선언이 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ame, 차2, 10바이트 여기까지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으로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난 거고요. 세 번째 컬럼 DPT ID 여기는 넘버 두 자리 하고 쉼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난 부분. 여기까지가 세 번째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난 부분.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까지 썼죠. 공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예, 공백을 준 거는 약간 시각적으로 위쪽하고 아래쪽이 좀 다르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백을 준 것뿐이고요. 얘는 실제로 공백은 필요 없어요. 자, 프라이머리 키 먼저 주겠습니다. constraint 이름 EX, EMP 4번 프라이머리 키 ID 컬럼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키. 여기서는 컬럼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야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컬럼 이름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따로 한 거니까. 그죠? 컬럼 선언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무슨 컬럼의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빠지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foreign key 중요한 거 요거예요. foreign key. constraint.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key. 그 다음에 DPT ID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는 foreign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괄호를 하시고요. 컬럼 이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references, 그 다음에 ex, dpt, 그 다음에 컬럼 이름 id까지를 써주셔야 돼요. 제일 길죠. 엄청 길죠. 자, 이거는 이유가, 예,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요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왜 이거 references라고 하는 것만, 여기, 요 부분은 똑같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똑같은데, 지금 뭐가 추가가 됐냐면, 얘가 추가가 됐죠, 얘가. 그죠? 여기는 없었던 거, 여기는 없었던 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컬럼 선언이 끝났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무슨 컬럼인지를 알려줘야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무슨 컬럼이 참조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컬럼 이름만 쓰기가 그러니까 앞에다가 요 foreign key라고 하는 것까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어 중에서 foreign key라고 하는 이 예약어는 foreign key라고 하는 예약어는 이 위치에서만 사용이 돼요. 여기서는 이 위치에서는 foreign key라고 하는 예약어가 사용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컬럼 선언과 제약 조건 선언이 나눠지는 경우 이 경우에만 foreign key라고 하는 그 예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컬럼 이름 써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무슨 컬럼이 foreign key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요게 좀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되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요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시면 4번 생성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foreign key를 설정하는 것까지 제약 조건까지를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테이블 구조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테이블을 만드시고 제약 조건도 설정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그런 연습들 저희가 내일 다시 또 할게요. 네,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한 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하셨습니다.